자, 적용 계획 문제입니다. 최대 일률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최대 일률 하면은 이것은 인문사회 환경 조사에서 공간 수요량을 측정할 때 최대 일률 그리고 회전율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 일률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연간 이용자 수분의 최대 1 이용자 수가 되겠고요. 이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 이용자 수분의 최대 1 이용자죠. 최대 1 이용자 수분의 최대 시 이용자 수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회전율.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일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일률이 클수록 1계절형이 되는 거죠. 계절형이 있는데 (1계절형부터) 이제 (4계절형) 이 있습니다. 이제 계절형이라고 하는 것은 1계절형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4계절형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람들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1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단기간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연간 이용자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게 크다, 한 3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1계절형이 이제 되는 것이고, 90분의 1 정도 되면 한 4계절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키장이라든가 뭐 해수욕장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1계절형이 돼서 한 30분의 1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체제 시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체제 시간이 길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간이다 그러면은 하루 중에 6시간을 본다 그러면은 6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겹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최대시 이용자가 체제 시간, 머무르는 시간, 체제 시간이 길면은 회전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회전율이 작다 그러면은 체제 시간이 작다, 그냥 1시간 정도 머물고 간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는 이 정원이나 이런 시설에 회전하는 그러한 률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최대 일률은 계절형과 관련이 있고,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제 시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 문제 안 풀었나요? 최대 일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문제 보시면 연간 이용자 수에 대한 최대 1 이용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건축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에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 공개 공지하고 공공 공지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해당되는 법을 보면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에 관한 규칙, 길죠?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공개 공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부지 내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의 휴식시설 등의 개방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공개 공지고요. 공공 공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군 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공개 공지라고 한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시설이다. 이 법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행는 도시 계획 시설인 반면에 공개 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 이러한 지역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근데 이 건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그런 부지가 이만큼 있으면은 이 나머지 개방된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된다. 휴식시설 등의 개방된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 주체가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 공지와 공공 공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 대지 면적의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공개 공지와는 달리 공공 공지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계획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 공지는 도시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 공지와 공개 공지 구분을 하셔야겠고요. 22번 했죠. 자, 23번입니다.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규정되어서 작성된 지도, 자연환경보존법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태 자연도가 되겠죠. 축적은 25,000분의 1을 쓰고요. 4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죠.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별도 관리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 가치나 보존 정도가 높을수록 1등급에 들어가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개발이나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별도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 도시의 녹지 보존 등을 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별도 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생태 자연도가 4개의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연환경보존법 시행 규칙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 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 경관 보존 지역 등의 토지 매수 실적 보고는 연 몇 회로 기준하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법조항까지 다 일일이 암기하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그렇게 나왔다 이런 것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 자연환경보존법 시행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라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보고에 별표 3인가요? 이렇게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해가지고 보고 내용하고 횟수, 보고 기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에 나온 게 이거죠. 이것이 연 1회 매년 종료 후에 15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굳이 이것까지 암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잘 안 나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죠.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죠. 자, 다음 조경 설계 기준상 테니스장의 계획 설계 중 가로 안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테니스장 코트의 장축 방위는, 자, 운동 시설의 장축 방향은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 해를 바라보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정남에서 북이 4번이 답이 되겠는데, 이 테니스장의 그 규격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알아볼까요? 조경 설계 기준에 있는 거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트 장축의 방위는 정남 북을 기준으로 동서 5에서 15도 편차 내의 범위로 하며 가능하면 코트의 장축 방향과 주풍향의 방향을 일치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일광이 좁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하 수위가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코트 주위에 잔디나 식수대를 효과적으로 배치한다. 코트 뒤편에 흰색 계열의 건물이나 보행자도로 차도의 움직임이 물체가 없도록 한다. 이게 흰색 계열의 건물이나 그게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여서 이제 그 상대방 선수라든가 이제 공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장 구격은 세로 23.77, 가로는 복식일 경우에 10.97, 단식은 8.23 메타 정도로 만든다. 역시 조경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테니스장의 배치와 규격이었습니다. 다음 중 조경가의 역할 나왔습니다. 조경가의 역할 세 가지가 있죠. 조경 계획 및 평가, 그 다음에 단지 계획,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쭉 읽어보시면은 1번은 보기가 너무 긴데 조경 계획 및 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답입니다. 단지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조경 설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가 조경가의 고유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식물의 생리적, 병리적 특성 및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이것은 조경가가 아니라 뭐 식물학자나 이제 생태학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중 경관 분석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경관 분석의 방법 5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 간격법이 아니고요. 기화 방법, 케빈 린치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메시 분석 방법, 심미적 요소의 계량화 방법, 레오폴드가 얘기했죠. 시각 회랑에 의한 방법, 리튼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 의한 분석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격법 같은 경우는 식생 조사의 방법이죠. 그래서 두 식물 간의 거리 또는 임의의 정관, 식물 간의 거리 내에서 있는 식생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을 하거나 식물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선상에 있는 그러한 식물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 도로 변의 그 식생을 조사할 때 간격법을 씁니다. 다음 중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수목 벤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만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뭐를 지칭하는 것은, 보행자만 다닌다, 그러면 풀몰이 되겠죠. 풀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차량 및 공공교통수단을 통행을 허용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트랜짓몰이 긴급 차량하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트랜짓몰 4번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되겠고요. 세미몰 같은 경우가 자동차의 출입을 허용하되 접근과 속도에 제한을 넣은 것이 이제 세미몰이 되겠죠. 자, 29번 개인적 공간에 대하여 홀이 구분한 것 중 사회적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대인 간격의 거리는 홀이 얘기를 했는데 4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개인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리,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그 다음에 공적 거리. 그래서 그 거리를 보면 친밀한 거리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5피트, 그 다음에 개인적 거리는 1.5에서 4피트, 사회적 거리는 4에서 12피트, 12피트 이상 되는 것은 공적 거리로 이제 되는데, 1번 레슬링, 펜싱 등을 할 때 유지되는 거리는 친밀한 거리가 되겠고요. 예. 보행 공간 길을 걸을 때 유지되는 거리는 개인적인 거리, 일상생활에 대화가 유지되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리가 되겠고, 업무상 대화를 할 때 유지되는 거리가 사회적 거리가 된다. 4m 이상을 유지하는 거리는 공적 거리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 중 가장 건폐율이 높게 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은 어디냐.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자,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77조하고 78조에 있습니다.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은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되어 있는데 건폐율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용적률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이렇게 표시되면 20, 20, 40으로 건폐율이 차이가 나고요. 용적률도 80, 80, 100.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80.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이것을 다 외우기 힘드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상업지역,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하고 그런 지역은 이제 건폐율, 부지 면적
면적이 부지 면적 중에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이 제일 크다. 그리고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으로 70%로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못 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다. 그 다음에 500%, 40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100% 아니면 80%가 용적률이 되는 것이고 20 공업 지역이 녹지 지역 다 20, 20, 20 있고 계획 관리 지역만 이제 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항상 무조건 다 수치를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외울 것도 많고요. 몇 번이죠?